70이 넘었어도 생일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던 평범한 아침, 나는 생각했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 바늘은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세상은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듯 고요했죠.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햇살은 따스했죠.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혼잣말이 입술을 떠나며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70이 넘어서도 생일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멀리서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역을 꺼내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싱크대에 미역을 담그고 물을 받으며 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생일마다 끓여주시던 미역국의 맛이 혀끝에 맴돌았죠. 엄마는 참 좋으셨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역 우리고 멸치 우린 물에 정성스럽게 미역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헹구며 기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어머니의 손길,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죠. 찬물에 불린 미역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 육수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나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육수의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것을 바라보았죠.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오롯이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소영의 목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죠. 파자마 차림의 소영이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고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있었어. 괜찮으니까 더 자도 돼. 아니에요.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해야죠.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죠. 찬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소영과 나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계속했어요. 그녀가 쌀을 씻는 소리와 내가 미역국을 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벌써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이 보였죠. 아침의 활기가 조금씩 거리를 채워가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이 미역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오래된 할머니가 파는 거야. 완도에서 직접 가져온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고 맛이 좋구나. 저도 다음에 거기서 사야겠어요. 대화를 나누며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소영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밝게 만들었고 그녀가 건네는 작은 농담들이 아침의 기분을 한층 좋게 했어요. 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소영이 갓 지은 밥을 하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으며 말했죠.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역국도 녹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상에 올렸어요. 고마워, 소영아. 이렇게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의 감칠맛과 미역의 부드러운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끓이신 미역국이 최고예요. 소영의 칭찬에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미역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스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니,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준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와 소영은 깜짝 놀라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준영이 성급한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영아, 회사는? 아침 일찍 나가더니 왜 다시 왔어? 무슨 일이니? 엄마, 아직 아무것도 안 드셨죠? 준영이 식탁을 바라보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둡고 무겁다는 것을 나는 느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방금 미역국하고 밥 먹고 있었어. 소영이가 도와줘서. 엄마 그거 다 놔두시고 외식하러 가요. 지금 당장. 준영의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갓 끓인 미역국을 두고 외식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소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소리니? 미역국 다 끓여놨는데 왜 외식을?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가며 억지로 나를 일으키려 했죠.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영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시잖아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준영은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소영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하고만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지만 엄마 정말 급해요.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준영이 내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아들의 절박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소영은 현관 앞에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역국은 제가 정리해 둘게요. 소영의 배려 깊은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영은 핸들을 꽉 쥔 채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그의 옆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차창 밖으로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준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준영이 신호등에 멈춰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스티어링 휠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죠.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였다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그럼 뭔데?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하고. 엄마. 준영이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이한테 남자가 있어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영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철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영이랑 짜고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엄마 재산만 노리고. 준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격한 목소리로 준영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영의 행동 중에서 이상했던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엄마, 제가 증거를 다 잡았어요. 휴대폰 메시지, 통화 내용, 모두 다. 준영이 차를 길가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과 메시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걸 들어보시면 알아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철민아, 조금만 더 참아. 시어머니 재산 정리만 되면 우리 둘이서 외국으로 나가자. 그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지? 특히 그 미역국 먹는 척 하는 거. 그러게. 비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어. 하지만 돈을 위해서는 참아야지. 녹음된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영과 철민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죠. 내 재산, 내 집, 심지어 내 성격에 대한 조롱까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빼내며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지난 2년간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아꼈던 소영이가 사실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어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준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네, 오늘 소영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음식에 독극물 같은 걸 탈 수도 있고, 나는 전율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는 없겠지만 준영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다.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행복한 생일을 보낼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죠. 소영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녀의 친절한 말들, 정성스럽게 챙겨준 것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 돌아가자.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엄마, 위험할 수도. 괜찮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어.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준영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 돌아오자 소영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아니야, 준영이가 갑자기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평상시처럼 행동했죠. 소영은 내 표정을 자세히 살피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의심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미역국은 제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데워 드시면 돼요. 고마워, 소영아.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점심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생신이신데 특별한 걸로. 소영의 친절한 제안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준영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괜찮아.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소영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준영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아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이어질 연기를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평소 같으면 정겨운 소리였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서도 소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모습, 나와 대화할 때의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근처 공원에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소영과 함께 나선 산책길에서 나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고 친절했어요. 만약 연기라면 정말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니는 참 복 많으세요. 준영 씨도 효자고 저 같은 며느리도 있고. 소영의 말을 들으며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며느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죠. 소영아, 너는 언제 행복해? 갑자기 던진 나의 질문에 소영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지나갔지만 금세 미소로 바뀌었죠.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어머니와 준영 씨와 함께 있을 때가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진심이라면 조금은 망설이거나 다른 표현을 했을 텐데 너무 모범적인 답변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소영이 우리 집에 온 경위, 준영과의 만남,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준영은 매일 밤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소영의 통화 내용, 메시지, 외출 일정 등을 꼼꼼히 기록했죠. 나는 그의 노고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든든함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소영이가 철민이랑 만났어요. 시내 카페에서 약 2시간 동안. 뭘 이야기했는지 알아? 대부분은 엄마 재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언제쯤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준영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준영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영과 철민이 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의심할까봐 조마조마해.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빨리 끝내고 싶어. 매일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소영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기를 해왔는지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했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소영과 철민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통화 내용이었죠. 그들은 내가 잠든 사이에 중요한 서류들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 기회야. 시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면 그때. 서류들은 어디에 있대?
방 안 서랍에 다 있어.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뒀어. 녹음된 내용을 듣고 나서 나와 준영은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그런데 그 전에 소영이와 직접 대화해보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마지막으로 그 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나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2년간 함께 살며 정을 나눈 사람이었기에 적어도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었죠. 그날 저녁 나는 소영에게 솔직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소영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진솔한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 이 집에 온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당연히 그렇죠. 무슨 이상한 말씀을. 철민이라는 사람 아니?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눈 대화, 계획했던 일들 모두 다. 나는 준영이 수집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기, 사진들, 메시지 내용들이 소영 앞에 펼쳐졌죠. 그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니? 정말 돈 때문이었니?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보다는 진실을 듣고 싶어. 처음에는 정말 그냥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철민이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져서 소영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와 철민은 실제로 연인 사이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만 얻을 생각이었는데 점점 욕심이 커져 재산까지 노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속였구나. 너무 늦어서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소영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죠. 적어도 그녀가 마지막에는 진실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소영아, 그럼 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니?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특히 요리하면서 대화할 때나 산책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철민이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되잖니. 철민이랑 헤어지고 진짜 새 삶을 시작하면. 어머니,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포기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준영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 결혼죄로. 소영이 준영의 말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소영과 철민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소영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철민도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법정에서 만난 소영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죠. 소영아, 이제는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법적 처리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죠. 준영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속아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와 준영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소홀했던 대화의 시간도 늘어났죠. 엄마,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죠?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너라는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올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준영의 말에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준영아, 너도 내 인생이 있잖니.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엄마 걱정이 먼저예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죠.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소영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서 요리하고 집안일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준영은 퇴근 후에는 반드시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아침에 시장 갔다가 오후에는 독서실에서 책 읽었어. 어떤 책 읽으셨는데요? 요리책이랑 건강 관련 책들.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하더라고. 우리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대화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가끔 소영이 생각날 때가 있었다. 함께 요리했던 시간들, 산책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영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설렘이 어려 있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 새로 온 후배가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준영의 말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뒤로 미룬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어떤 사람인데? 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정말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준영이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의 얼굴이 한층 밝아 보였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기뻤다.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 정말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번에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아가자. 소영 사건 이후로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몇 주 후 준영이 수진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진실한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입니다. 반가워, 수진아. 많이 들었어. 수진과의 첫 만남은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나에게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다. 어머님이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간단한 거야. 더 먹어. 감사합니다. 식사하는 동안 수진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그녀는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사람 같았다. 준영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진실한 애정이 느껴졌다. 수진아, 평소에 뭘 좋아하니? 독서랑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추리소설을 즐겨 읽어요. 그래, 나도 요즘 책을 많이 읽는데 다음에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줘. 네, 꼭 그럴게요. 수진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나는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소영과 달리 수진은 나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수진과의 산책은 소영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수진아, 우리 준영이 어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래, 그 애가 가끔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하지만 그런 점이 더 매력적이에요. 수진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준영의 장점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고 나에게도 자연스러운 애정을 보여주었다. 2년이 흘렀다. 준영과 수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진짜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영 사건으로 상처받았던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어머님, 결혼 후에도 가끔 이렇게 찾아뵐게요. 그래, 수진아. 그런데 너무 자주 오라고 부담 주지는 않을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수진과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혼식 날 나는 많은 감정을 느꼈다. 준영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는 기쁨, 그리고 진짜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다는 설렘이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준영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네, 어머님.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다. 준영과 수진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나는 다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주 일요일마다 준영과 수진이 집에 와서 함께 식사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자연스러운 가족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볼게요. 그래. 수진이가 끓이는 미역국 맛이 궁금하네. 수진이 끓인 미역국은 내가 끓인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맛있다, 수진아. 정말요?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응,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어.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소영 사건부터 준영의 결혼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소영에 대한 감정도 많이 정리되었다. 여전히 배신감은 남아있지만 그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이제 정말 평화롭다.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에피아이의 로즈유의 새로운 생일. 1년 후 내 생일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준영과 수진이 함께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 앞에 앉아 나는 진정한 감사함을 느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진짜 사랑의 맛이 느껴졌다.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햇살이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느끼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었다. 비록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내 말에 준영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이 긴 여정을 돌이켜보며 나는 깨달은 것들이 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짜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소영은 나를 속였지만 준영과 수진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다.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통과 배신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소영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준영의 소중함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한 관계다. 화려하거나 과도한 친절보다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더 값지다. 수진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애정이 소영의 과도한 친절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가족이다. 준영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삶이다.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 소영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나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 입히지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끝에는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